대한민국에서 아직 고등학교를 가지 않은 학생이라면 꿈의 학교인 민족사관고등학교, 줄여서 민사고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코리안 민족 리더십 아카데미고 앞글자들만 따서 KMLA라고 쓰는데 민사고 내부에서는 금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파스테르 유업의 설립자인 추명제가 영국의 명문사립 중고등학교인 이튼 칼리지를 방문한 뒤 감명을 받아 한국의 이튼 칼리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1996년에 강원도 횡성에 민사고를 설립하게 되었죠. 민사고 부지의 면적은 38만 5천 평인데 이는 고등학교 수준에선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고 심지어 어지간한 대학교 부지의 면적보다도 더 크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넓은 부지에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한옥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어째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이러한 한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민족사관고등학교라는 학교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이 민사고의 설립 취지가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이다 보니 대부분의 건물들이 한국적인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한옥인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민사고는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도 굉장히 한국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고의 교과부터가 국악인데 여기서도 민요 버전과 판소리 버전이 있는가 하면 민사고의 학생들은 3년의 학교 생활 내내 교복으로 한복을 입는다고 하죠. 한복에는 예복과 생활한복 두 종류가 있는데 각각 다른 상황에 입는다고 합니다. 예복은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공식 행사 때 입는 옷이라고 하죠. 보기에는 예뻐 보이지만 예복을 입는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예복을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신입생들은 예복을 입을 때 매우 당황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여학생들은 더욱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죠. 계단을 오르다 보면 치마가 길어서 한두 명씩은 치마에 걸려 넘어지거나 겨울이 되어 눈이 오면 눈이 녹아 생긴 물에 치맛자락이 젖는다고 합니다. 생활한복은 평상시에 입는 옷인데 오히려 일반 고등학교의 교복보다 편하다고 하죠. 생활한복은 학년마다 색상과 디자인이 조금씩 다른데 이 때문에 패션의 미를 추구하는 많은 학생들이 서로 자신이 원하는 색상과 디자인의 생활한복을 거래한다고 합니다. 민사고에는 다른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선 흔히 볼 수 없는 한국적인 수업들이 있다고 하죠. 국궁 수업에서는 국궁을 배우는데 이 국궁만을 위한 국궁장까지 있다고 합니다. 국궁장은 관역이 여러 개가 있고 궁수와 관역까지의 거리가 145m인 구조인데 국내에 이렇게 제대로 된 국궁장이 있는 고등학교는 민사고가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하죠. 그 외에도 국악, 서예, 한국화, 전통무예, 한국무용 같은 흔히 배울 수 없는 수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민사고의 모든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하죠. 그래서 학생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숙사에서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하죠. 학생들은 아침 6시에 일어나 몽롱한 상태로 체육관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태권도, 검도, 조깅 등 간단한 운동을 하게 되죠. 이는 공부할 때 필요한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7시부터 조식을 먹게 되는데 이때 어떤 메뉴를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가 모두 자율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좋아하는 메뉴는 많이 가져가고 싫어하는 메뉴는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시 30분부터 1교시가 시작되는데 민사고는 일반적인 고등학교처럼 한 교실에 한 자리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처럼 스스로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듣는다고 하죠. 그래서 민사고에서는 학생들이 알아서 수업을 들으러 교실을 찾아가는 풍경이 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사고에는 영어상 영어정책이라고 해서 국어, 국사, 국악과 같은 일부 수업을 제외하고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며 학교 내에서라면 어디서든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정책이 있죠. 다만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영어상 영어정책이 실행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후 5시 반까지 수업을 들은 후 석식을 먹고 나면 어느덧 밤 9시가 되는데 이때 학생들은 혼정실이라는 곳으로 모여서 기숙사의 사감 선생님에게 혼정을 하게 되죠. 혼정은 과거 조선시대의 자식이 잠자리에 들 시간쯤에 부모의 침소에 가서 잠자리를 살피고 밤 동안 안녕히 주무시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기숙사의 사감 선생님에게 큰절을 올리며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일찍 자지 않고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민사고는 학생들이 너무 밤 늦게까지 공부할까봐 새벽 2시에 소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그 이후에도 더 공부하려고 본인이 따로 가지고 있는 전등을 켜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민사고에는 여러가지 사소하지만 재밌는 사실이 있다고 하죠. 민사고가 설립되었을 때만 해도 학비는 물론이고 기숙사비와 식비도 무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덮치면서 민사고의 모든 것을 지원하던 파스테르 유업은 1998년에 부도가 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사고는 더 이상 무료로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사고 정문을 통과해서 좀 걷다 보면 비석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미래의 민사고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면 이 비석의 수상자의 동상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죠. 민사고는 배달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편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식중독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배달음식 문제인지 급식 문제인지 구별이 어려워 대응이 불명확해지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배달음식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사고에서 한 달에 한 번 치킨을 먹는 치킨데이를 정해 치킨데이 때마다 치킨을 시켜서 학생들 모두 다 같이 먹는다고 하죠. 민사고에는 학생법정이 있다고 합니다. 학생법정에서는 선생님들의 개입 없이 학생들이 학생에게 벌을 내린다고 하죠. 민사고에서는 지각, 아침 운동 불참, 급식 남기기, 복장 불량, 영어 대신 한국어 사용, 배달음식 반입 등 자그마한 규정이라도 위반하면 즉각 벌점이 나오는데, 바로 이 벌점이 누적된 정도에 따라 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적 벌점이 80점이 넘어갈 경우 퇴학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고 하죠. 참고로 민사고에서 연애를 하게 되면 바로 퇴학을 당한다고 합니다. 알면 자랑할 수 있는 지식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